보면 서른 몇 가지를 소개해 주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얘기들을 전했습니다. 예,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 첫 번째 토론 주제가 스테이블 코인법, 지니어스법을 통과시킨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 지침 및 확립법에 서명하여 암호화폐에 대한 최초의 연방 규정을 제정했다. 11.27을 우회하는 꼼수를 미국이 실행하고 있고 그 가신국들이 따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채택할 것이다. 어쨌든 한번 봅시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예,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오늘 뭐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사실 이 몇 주 전부터 이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게 통과됐을 때 심상치 않다라고 보고 이것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니어스 법안이 한 3주 전인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 달 전인가 이제 막 이게 막 통과가 됐다라는 얘기가 막 나왔을 때 가상화폐들이 엄청나게 올랐죠. 비트코인부터 해서 이 알트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어, 지니어스 법안 자체가 어떤 코인과 관련된 어떤 규제와 여러 가지 어떤 법제화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이 굉장히 이 불장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투자자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 이 사람들이 어떤 거래소에서 사는 이 코인들과는 전혀 상관이 뭐 아예 상관이 없진 않겠지만 상관이 좀 없습니다, 사실.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했던 것이고, 왜냐면은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명시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거래소에서 사는 코인들은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죠. 등락폭이 엄청나게 큽니다. 누군가가 많이 사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죠. 그리고 파는 사람이 더 많았을 땐 가격이 떨어지죠. 주식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의 코인들은. 증권형 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무엇입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예를 들어서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은 그 달러의 가치와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름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더라는 것을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USDT라고 합니다. USD라는 것이 US 달러, 그리고 T라는 것이 이제 테더의 약자인데 USDT,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뭐 서클 같은 거 USDC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몇 개 지금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근데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이유를 이제 백악관에서는 달러의 어떤 지금 달러의 패권이 어떻게 보면은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달러의 어떤 그 뭐랄까 영향력을 이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 이게 대외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의 내러티브입니다. 자, 그 맞는 말이죠. 왜냐면은 지금의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달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됐을 시에 달러 자산, 달러라는 것의 가치는 계속해서 고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준에서 발행하는 어떤 달러, 이것이 현금이 사라져도 이 달러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쓰이는 이 테더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달러의 가치는 계속해서 이들이 달러 패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홍콩이나 아니면은 아니면 중동의 어떤 두바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그리고 일본 뭐 그리고 유럽 쪽에 많은 거래소들 뭐 바이낸스나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큰 거래소들 있죠. 한국에도 이제 거래소들이 있는데 이 여기에 테더 라든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코인을 살 수 있는 그런 장이 따로 있습니다. 원화를 기반해서 사는 그 마켓이 있고 테더로 사는 마켓은 USDT 마켓, 그리고 뭐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사는 것은 뭐 BTC 마켓.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마켓이 이 거래소 내에 있는데, 거래소에서 무엇을 사고 팔고 할 때 보통 해외 거래소를 쓰는 사람들은 테더로 삽니다. 테더로. 그렇죠? 이더리움이나 리플 같은 걸 보내고, 그걸 이제 뭐 테더로 바꿔서 테더로 어떤 코인을 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거래소 내에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하나의 기축통화로서 쓰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이. 자, 근데 이 지니어스 법안을 보면은
지금까지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연방 정부의 어떤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해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법안은 이제 뭐 국채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어떤 지급 준비금 같은 것을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 가지고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 국가 부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죠.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인가? 선거 유세인가?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지금의 미국의 부채를, 비트코인으로 뭐 상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비트코인으로 상환하지 않고,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가지고 하지 않을까. 어떤 부채를.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제화라든지 이런 제도화가 돼야 되겠죠. 스테이블 코인이. 자, 그래서 어떤 미국의 부채 위기를 해결하는 이런 방안으로 이제 어떤 명분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내세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냥 미국 정부, 미국의 뭐 백악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이것을 어, 그때 속셈 그 뒤에 이 법안 뒤에 있는 더 높은 의제와는 제가 또 따로 연결을 시켜 드릴 텐데 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규제와 어떤 제도화가 되면서 이것이 하나의 화폐로서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그 현금 자산과 같은 형태로 되기 때문에 어떤 그 범죄 같은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금융 범죄 같은 것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디지털 아이디와 AI 어떤 감시 시스템이 도입되면 여러분 사기를 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마약을 사고 팔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범죄, 어떤 금융 범죄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자리 잡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범죄들은 거의 사라지게 되겠죠.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뭐 수년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범죄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들이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범죄를 막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은 이들이 명분으로 쓰는 것이고, 범죄도 사라지지만 여러분들의 자유라든지, 여러분들의 사생활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익명성이라든지, 자, 이런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이것의 함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떤 부패한 세력들, 뭐, 그들이 어떤 자금 세탁을 한다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예를 들어 CIA가 마약을 판매해가지고 어떤 자금 세탁을 해가지고 그걸로 어떤 나쁜 짓을 한다. 자, 이런 걸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들은. 왜냐면은 스테이블 코인, 이 디지털로 거래되는 것은 모든 트랜잭션을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미국 정부에서 이 모든 것을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CIA가 어떤 범죄 행위를 하는데 만약 정부가 한통속이라고 하면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눈 감아버리면 그만이겠죠. 그걸 모니터링하고 있는 어떤 집단이나 아니면은 어떤 요원이나 아니면 어떤 AI가 모니터링 한다라고 치면 그 AI를 에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겠죠. 이거 CIA가 뭐 하는 거는 내비둬. 대신에 일반 대중들이 뭐 하는 것은 감시를 하고 그것은 적발하도록 해.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떤 민간 기업의 글로벌 리스트라든지 자, 그들의 후원을 받는 어떤 정치 집단, 정치 관료 집단. 자, 그들이 통제하는 한 이런 것들이 이런 기술들이 우리를 위해서 쓰이지 않을 것이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러시아 같은 나라를 굳이 예로 들자면 뭐 러시아가 이런 기술을 무조건 좋은 쪽으로 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닌데 굳이 예를 들자면 러시아에서 똑같이 AI 기술을 개발해서 무언가를 한다 해도 그들이 그것을 사람을 통제하는 목적으로 쓰지 않고 어떤 편리함 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의 편익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쓴다라고 하면
좋게 쓰일 수도 있겠죠. 어떤 디지털 기술이. 사용자가 누구고 그 특허나 그 기술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게 누군지에 따라서 굉장히 악용될 수 있는 것이 이 디지털 기술과 AI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재무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준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관들과 연동해가지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하는 그런 용도로서 지니어스 법안을 이제 발의를 하고 했는데, 저는 그 이제 인터넷 같은데 글을 텔레그램이랑 이런 데를 보다가 이 지니어스 법안이 트랜스 휴먼과 연결된다. 이런 것을 조금 봤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PDF 파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좀 내용이 있는데, 트랜스 휴먼 크립토 클라우드 마인드라는 이런 논문 제목이고, 이 논문을 쓴 사람은 그 이름이 멜라니 스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멜라니 스완이라는 사람은 뭐 이 블록체인 기술과 뭐 AI 그리고 뭐 NFT 해가지고 이런 것들 관련돼 가지고 기사 같은 것도 쓰고 뭐 책도 많이 쓰고 한국어로 번역된 책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사람이 쓴 논문 중에 이 트랜스 휴먼 크립토 크라우드 마인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제가 이제 좀 봤는데, 이것이 내용이 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결국 우리가 이들이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가려는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최종 목표가 이제 사람을 기계와 연결시켜서 사람을 하나의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형태로 만들고 인간이 인류를 완전히 말살시키고 새로운 종을 탄생시키는 것이죠. 자기들이 완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것이 이들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디지털 이런 통제 사회를 거쳐서 이 트랜스 휴먼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디지털 화폐 기술이 쓰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디지털 화폐는 디지털 세상에서만 존재하죠. 지금 이 현금이 어떤 실물 화폐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무엇이 세상을 지배해 왔습니까? 돈, 현금이나 돈이 세상을 지배해 왔죠. 자, 앞으로 디지털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디지털 화폐의 어떤 소유권이나 그것을 컨트롤하는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 전 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과정 안에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지니어스 법안도 나왔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 논문에 있는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 어, 인간의 마음 있죠? 인간은 안에 어떤 생각을 하고, 인간은 뇌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아니면 어떤, 뭐,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어떤 측은한 마음도 들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기계와 연결시킨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이 AI가 그 판단을 내리는 것에 있어서 도움을 준다. 긍정적인 쪽으로. 예를 들어서 식량 위기가 있고 뭐 물 같은 것이 부족해서 어떤 사람이 이 판단을 잘못 내릴 수 있죠.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초지능을 가진 AI는 인간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과 AI의 어떤 그런 지능을 연결시키면은 인간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더 좋은 선택을 내릴 수 있다. 자, 이것이 이제 크라우드 마인드라는 겁니다. AI와 연결되는 것이죠. 크라우드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크라우드라는 것이 서로 연결돼서 공유를 하는 것이죠. 컴퓨터끼리 어떤 크라우드 안에서 연결이 되면은 서로 이 쉐어를 합니다. 공유를 합니다. 비슷한 것이죠. 나의 마음과 뭐 그것이 뭐 뇌가 되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뇌라고 칩시다. 이 뇌와 AI를 연결시켰을 때 서로 공유를 한다는 것이죠. 송수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보상이 따라야겠죠? 그래서 이 크립토 가상화폐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막 이 뭐죠? 이 걷기를 많이 하면은 어떤 채굴이 되는 그런 가상화폐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가 있죠. 우리의 인간의 신체 활동을 이용한 암호화폐 채굴 시스템 060606, 666 이 특허를 가진 그런 특허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자, 이런 것들이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인간의 그 어떤 뇌와 아니면 AI의 어떤 이 크라우드 마인드에 연결이 됐을 시에 그랬을 때 어떤 보상을 해준다. 어떤 학습을 해가지고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어떤 지불 어떤 이런 그 디지털 화폐 채굴로서 보상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AI와 막 연결시키라고 하면 무서워하겠죠? 아니, 내가 연결되면 AI가 날 통제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신경계가 조작돼서 제가 나를 조종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런 기술에 대해서. 자, 그런데 사람들에게 어떤 디지털 화폐로 보상을 해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트랜스 휴먼 의제로 연결된다. 그래서 인간은 종국에 가서는 어떤 생체적인 그리고 어떤 의식적인 형태가 사라지고 아까도 그 세계경제 포럼에서 뭐 사람들을 불멸로 이끌기 위해서 뭐 그 어떤 의식을 업로드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다운로드하는 이런 기술 이런 걸 이야기했죠. 육체가 병들면은 그 업로드된 나의 의식을 그 새로운 어떤 젊은 사람의 몸으로 다시 이식시키는 자 이런 기술 아닙니까? 자 그것이 이 트랜스 휴먼과 연동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어떤 이 논문을 쓴 사람은 이 기술을 굉장히 진보적이고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이런 기술로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들의 어떤 자금을 지원 록펠러나 이런 록펠러 재단이나 이런 곳에 뭐 자금 지원을 받을 거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단순하게 AI와 사람을 연결시켜 가지고 뭐 사람들이 어떤 신경계를 조작한다라든지 아니면은 크라우드 마인드 내에서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 조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도록 사람들을 유도해야 되는데 자 거기에 이제 디지털 화폐가 쓰인다라는 것이죠. 이 디지털 화폐가. 자, 그러니까는 지금 돈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 쿠폰 준다라고 하고 뭐 내지는 뭐 기본소득을 준다라고 하고 재난지원금을 준다라고 하고 자 돈을 많이 가진 어떤 집단이나 돈을 발행하는 집단이 이 돈으로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이 디지털 세계에서는 이 디지털 화폐의 권한을 가진 자가 사람들을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까지.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의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범죄 행위라든지,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AI는 그런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환경 친화적인 것을 선택하게 되고, 앞으로 인류가 진보하면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AI는 좀 더 객관적이고, 더 많은 데이터에 입각해가지고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 점점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면 될수록 인간에게는 결정권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아니, 결정을 내리는 주체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AI가 아예 결정을 내리고, 나라는 존재, 내가 나라고 인식하는 이 존재가 사라져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냥 하나의 데이터로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원하는 게 그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도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이 이제 미래의 인공지능과 그리고 인간의 지능을 증강시키고 그것을 융합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인간이 AI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트랜스 휴먼인데 그리고 친환경적이 될 것이다. 사실 친환경적이 될 수가 없죠. AI가 만약에 구동이 되고 사람들이 다 AI에 의존하고 자, 이런 AI 디지털 사회에서 엄청난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와 어떤 발전소라든지 자, 이런 인프라가 건설돼야 되고 어떤 전기차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6G, 5G 자,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가 다 구동돼야 됩니다. 이 전자파, 보이지 않는 전자파로 환경이 파괴되겠죠. 그 식물이나 기존의 생태계에 있는 이런 자연적인 생물들은 병들어가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들은 이거를 또 친환경이라고 이야기하죠. 눈에 보이는 굴뚝에 나오는 연기만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어떤 환경을 파괴하는 것들. 전기차가 배기가스를 내뿜지 않지만 이 전기차를 충전할 때 발생하는 그런 발전기도 또 내연기관을 이용해서 돌리죠. 그리고 그 리튬 배터리는 계속해서 그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엄청난 이런 리튬 강산이라든지 코발트 광산 자 그곳에서 아이들의 어떤 노예 노동과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고 자 이런 모든 것들
이 발생한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어떤 이들이 화석 연료라고 말하는 뭐 석유나 석탄 이런 기존의 에너지원보다 더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이 이제 얘기 중에 이제 가까운 미래에 인간과 알고리즘 그리고 뭐 기계의 뭐 다양한 이런 어떤 수녀를 가진 다종사회로 가게 된다. 이 다종사회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다종사회가 뭐겠습니까? 인간과의 AI, 지금 AI가 움직이는 로봇, 뭐 드론. 자, 이것은 아예 생물학적인 이런 요소가 없는 기계적인 것들이죠. 자,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지금도 뭐 계속 늘어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로봇이 어떤 서빙을 하는 기계라든지 어떤 순찰을 하는 로봇 같은 것이 생기고 있죠. 자, 그리고 드론이 무슨 화재를 감시한다라면서 드론 같은 것이 들어가고, 그리고 AI 같은 것은 실제로 어떤 119 이런 어떤 콜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AI로 대체되고, 나중에는 이제 뭐 범죄 같은 것을 솜방망이 처벌하면은 이제 판사나 검사 같은 것도 이제 AI 프로그램으로 대체가 되는데, AI 기계 드론 같은 이런 생물학적인 요소가 없는 이 기계와 AI와 합쳐진 트랜스 휴먼. 자, 그리고 뭐 그 와중에도 그 모든 것을 거부한 뭐 이런 기존의 어떤 생물학적인 인간. 자, 이 여러 가지 종들이 같이 사는 그런 사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트랜스 휴먼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직업을 가질 수 없을 것이고 먹고 살 수가 없는 자 그런 환경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겠죠. 디지털 아이디를 안 만들면은 뭐 취직을 할 수 없고 학교를 갈 수 없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체 인식 기술은 아까도 뭐 오픈 AI의 뭐 샘 올트먼이라는 사람이 AI는 AI의 AI는 생체 인식 기술을 다 해킹할 수 있다. 이 사람의 음성 인식 그리고 안면 인식 같은 것을 해킹해서 이 사람의 디지털 지갑이라든지 이 사람의 보안 체계를 다 뚫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밀번호는 못 뚫는데. 자, 그러면 왜 생체 인식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걸 생각을 안 하겠죠? 아, 기술이 진보했는데 후퇴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진보라는 것의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기존의 비밀번호는 AI가 흉내를 못 내지만 지금 보안이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안면 인식이나 음성 인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카피를 해가지고 보안을 뚫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이? 다시 비밀번호로 돌아갈까요? 아니죠. 생체 칩, 그리고 아예 트랜스 휴먼화 되는 과정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생체 인식이 그렇게 뚫리면은, 다시 옛날 버전인 비밀번호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인인증서 이런 기존의 구세계에 있었던 어떤 보안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술이 진보하면은 그건 당연한 것으로 순리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스마트폰 쓰는데 옛날 유선 전화기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AI 엄청난 폐해를 일으켜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 막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날로그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어떤 회귀 운동이 불 수는 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이 의제를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자, 그래서 이 지니어스 법안이란 것을 결론을 내리자면 이 디지털 화폐를 이용해서 트랜스 휴먼 크립토 크라우드 마인드 궁극적으로 이 디지털 화폐가 제도화되면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이 트랜스 휴먼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사람들을 트랜스 휴먼 이 사회로 어떤 그런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어떤 보상을 내리는 도구로서 쓰일 것이다. 트랜스 휴먼이 돼야지만 디지털 화폐를 받을 수 있겠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을 막 흔들면은 뭐 코인이 쌓이지만 이런 것이 해킹이 될 것입니다. 해킹되고 어떤 스마트폰 안에 저장된 것들은 해킹이라든지 어떤 AI가 모방한 어떤 범죄에 의해서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고, 신체 내부에다가 어떤 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센서라든지 자, 이런 것을 이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내가 운동을 하면은 바로 내 몸에 이식된 어떤 장치에 계속 쌓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디지털 화폐가. 자, 그래서 네가 디지털 화폐를 벌려면은 이런 식으로 가야만 해. 뭐 칩을 심던지
아니면 어떤 센서를 장착한 이 트랜스 휴먼화가 돼야 돼. 너 자신을 업그레이드 해야지만 너는 먹고 살 수 있어, 이 세상에서. 자, 그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디지털 화폐를 법제화해야 된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니어스 법안이 이렇게 발의된 것이고, 그것을 지금 당장 하지는 않을 것이고, 좀 걸릴 것입니다. 이 트랜스 휴먼으로 가는 것은. 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현금의 사용을 대폭 줄이고, 현금을 아예 없애는 것은 지금 당장은 힘들 것이라 보지만, 현금 때문에 발생되는 어떤 범죄, 마약 카르텔이라든지, 아니면 뭐 돈 세탁을 하는 금융 사기 집단, 그래서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이런 사기꾼들, 이런 사기들이 많이 뉴스 같은 데서 이런 여론이 증폭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 계속해서 현금의 통용 때문에 이런 사기가 급증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없애자. 그 디지털 화폐를 쓰자. 자, 이런 식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지니어스 법안을 이용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이 법제화, 제도화하는 그런 의미에서 스테이블 코인 이 법안, 지니어스 법안이 발의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단번에 이거를 이해하실 분도 있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천천히 이제 배워가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뭐 디지털 화폐는 뭐 비트코인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다 그 법제화가 되지는 건 아니죠. 그냥 뭐 사람들끼리 그냥 그 약속에 의해서 그 결정된 건데 이제 법정 화폐라는 것을 달러라는 법정 화폐를 이제 디지털로 제도화를 해버린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가 아니라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법으로서 보장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그럼 앞으로, 현금이 살아남을 수 있겠냐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현금은 빠른 속도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 뒤에 이제 트럼프가 있는데, 뭐, 마가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죠. 트럼프의 역할이 뭔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가 취임하면서부터 하는 행동, 그리고 각종 어, 법안에 서명하는 것들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그도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그 AI를 완벽하게 정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CBDC 그거는 뭐 하면 안 돼 하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들고 나와서 지니어스 법을 이렇게 해버리고 예 어떻게 보면 CBDC보다도 더 강력해지는 거죠. CBDC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미국 내에서는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외국과 CBDC를 연동시키려면 다른 어떤 그 시스템이 필요해요. 근데 달러 자체를 갖다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제 달러를 대체해 버리겠죠. 예. 이젠 뭐예요? 우리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양반도 그레이트 리셋으로 미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 뒤에 있는 마가 자기 지지 세력들을 속여가면서. 예. 예, 뭐, 저는 이제 지니어스법이 뭐 통과가 되고 뭐 이러면서 그 조금 기사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있고, 결국에는, 뭐, 그레이트 리셋이죠. 인간은 트랜스 휴먼이 되고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는. 근데 뭐, 거기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지니어스법이 통과됐을 때 어떤 이유고 뭐, 그리고 어떤, 뭐,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기사가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찾아봤습니다. 언컨 뉴스. 이것도 이제 독립 매체죠. 7월 24일 날 올라온 기사입니다. 60일 안에 미국 달러의 모든 것이 바뀔 것이고 격동이 올 것이다. 60일 안에, 두 달 안에 이제 디니어스 법이 통과되면서 두 달 안에 미국 달러의 모든 것이 바뀔 것이고 격동이 올 것이다. 미국 달러의 미래, 금융 세계의 지각 변동, 단 60일 만에 미국 달러의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디지털 암호화폐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아마도 9월 말이나 10월 초가 될 것이다. 뭐 이러는데 미국 금융 지역을 영구적으로 바꿀 수 있는 훨씬 더 큰 과정의 중요한 첫걸음이다.
그러면서 근데 미국 내에서도 보면 이 지니어스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봤더니 뭐 콜드플레이 콘서트 같은 경우 우리나라 BTS 콘서트 이런 거겠죠. 그런 거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이런 거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듯이 미국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이면에는 현대 역사상 가장 큰 금융 권력 다툼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누가 미국의 미래를 지배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예, 달러, 금융 시스템, 제롬 파웰이 이끄는 뭐 연방준비제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 한번 봅시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먼저 중국, 미국 국채를 내다 팔고 있다 이겁니다. 이번 주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량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였다.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게 되면 국채를 발행하는데 그걸 중국이 많이 샀어요. 중국이 전 세계에서 떻게 보면 그 미국 국채를 굉장히 뭐 가장 많이 뭐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그 국채들을 계속 팔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08년 이후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줄여버렸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행동이 뭐를 의미하냐면 중국의 이 행동은 바로 미국 달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중국에 의존하여 자국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경제를 지탱해 왔는데 중국이 국채를 보유한다는 것은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며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서 국제적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이 막 사주니까 달러는 아직도 안전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국이 내다 판다는 얘기죠. 예, 그건 달러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중국은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처럼 점진적인 매도가 아니라 대규모로 그리고 빠르게 매도하고 있다 이겁니다. 중국이. 어떻게 본다면 화폐 전쟁이 지금 미국과 중국과 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요. 예. 그래서 달러 수요를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하는 거는 달러 수요를 약화시키고 금리를 상승시킵니다. 예. 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시대는 얼마 남지 않을 수 있다. 뭐 중국이 국채를 계속 팔아야 된다면 달러의 그 지위권이 약화된다는 거겠죠. 국채 통화. 그래서 트럼프 대 연방준비제도, 통제권을 위한 싸움. 근데 이걸 뭐 100%이 기사에 대해서 100% 이렇게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사가 올라왔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를 드리는 겁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웰 의장의 사임을 압박하거나 금리를 즉각적으로 대폭 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 예. 금리가 뭐 이 상황으로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를 내리려고 뭐 이것을 다하고 있다 이러죠. 음. 근데 문제의 근원을 직접적으로 지적합니다. 바로 국민과 재무부가 완전히 다른 것을 요구하는 와중에도 경제를 좌지우지하지 않는 선출되지 않은 중앙은행 총재들의 기구인 연방준비제도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보면 음, 뭐 연방준비은행이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은 FRB에서 연방준비제도에서 발행하는 코인이 아니죠. 예, 스테이블 코인은.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겉으로는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연방준비제도 와 어떤 경쟁 관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것은 뭔가 경쟁이지 않느냐 이렇게도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뭐 대변인은 솔직히 말해서 연방준비제도는 범죄 조직이며 선출되지 않은 범죄 조직으로 우리나라를 파괴하고 끊임없는 전쟁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연준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러한 전쟁에 자금을 지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해가지고 여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의회에서 조치가 뭐냐? 중앙 집중형 디지털 통화를 금지. 예. 중앙 집중형 디지털 통화라는 건 어디서 발행하겠어요? CBDC는 연준에서 관리를 하겠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 하에서 의회는 이번 주 중앙 디지털 화폐를 금지하는 광범위한 암호화폐 법안을 통과시켰다. 근데 좋아할 게 안 되죠.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그 CBDC를 암호화폐를 그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은
뭐 대변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트럼프 측이겠죠. 트럼프 측의 대변인은 제 생각은 지금은 1914년 연방준비제도 설립 이후 미국 경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고 말했다. 예, CBDC.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CBDC는 그 연방준비제도에서 하게 되는데 그것을 금지시키고 그 각 은행들 있죠. 금융사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게 만들려고 한 것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뭐, 하여튼, 미국의 그 경제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달러 폐위 계획이 있는데, 미국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 내부적으로 고심하는 동안 중국은 미국 달러를 붕괴시키기 위해 5가지 계획을 조용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1번, 통화 스와프 협정. 중국은 40개국 이상과 미국 달러를 포기하고 위안화로 전환하는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신호. 그러니까 달러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달러 보유액 매각. 그렇죠. 달러에 대한 국채를 막 매각하고 있죠, 중국이. 그 다음에 1대1로 이니셔티브. 중국은 특히 미국 바로 옆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달러 대신 인민폐로 대출과 무역을 장려하고 있다. 경제전쟁으로만 봐야 되나? 뭐 하여튼 어쨌든 디지털 위안, 뭐 그리고 브릭스 동맹 이런 것들 통해서 중국이 달러에 대한 그 달러를 굉장히 붕괴시키려는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 달러를 중국이 하는 이 행동이 미국 달러를 몰아내기 위한 노르드맵이며 우리는 이것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변인은 경고를 했는데 결국은 뭐 위원장님이 얘기한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미국과 중국의 이 그 달러 패권 대결, 이 경제 대결은 지금에 보게 되면 어떤 전쟁들로 하고도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또 있었죠. 태국과 어디였죠? 거기 캄보디아의 전쟁 등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전쟁 등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패권 경쟁이라고 이렇게 봐야겠죠. 경제 전쟁. 예. 예. 그래서 트럼프는 이런 달러 패권이 위협을 받으니까 트럼프는 의 답변이 뭐냐? 블록체인 달러를 만들면 된다. 이렇게 이게 해결책이라는 얘기예요. 블록체인 달러. 하지만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상황을 지켜보면 중국이 달러 패권을 중국과 브릭스 국가들이 하는 힘을 합쳐가지고 달러 패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뭘 하려고 하느냐? CBDC는 이제 거기도 하지 않고 블록체인 달러를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번 주 획기적인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미국 달러가 공식적으로 블록체인에 등록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미국 금융 전략의 일환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를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블록체인에 등록하는 소위 지니어스법에 서명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담당 차관이 데이비드 sak스는 이 법안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는데 이 지니어스법은 명확한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암호화폐 산업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낡은 결제 시스템을 혁신적인 새로운 시스템으로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달러를 생성함으로써 미국 달러의 세계적 지배력을 확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달러 그 어떤 뭐예요? 세계 그 기축통화 전쟁에서 달러의 위상이 약해지니까 이제 블록체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 달러를 이용을 해가지고 미국 달러를 다시 강하게 만들려는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지금 이 기사에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지갑에 디지털 달러 하나 있을 때마다 미국 은행 계좌에는 기존 달러 하나가 있게 돼요. 미국 재무부 채권에 대한 수요가 수조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법안의 미국 달러 지배력을 강화하는 힘입니다. 그렇죠. 암호화폐 지갑에 디지털 달러가 하나 있을 때마다 저도 이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소유할 수 있어요. 예.
미국 은행 계좌에는 기존 달러 하나가 있게 됩니다. 예. 뭐, 전 세계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냐? 미국의 은행에는 기존 달러가 하나, 미국 은행에 보면 기존 달러가 하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 만들어지면 미국의 달러가도 뭐 하여튼,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예요. 예전에는 나라라든지 아니면 기업에서 국채를 샀는데 이제 개인이 다 미국 국채를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미국 국채를 보게 되면 중국 같은 뭐 나라, 일본, 한국 또는 뭐 삼성 뭐 이런 데들 국채들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하나를 사면서 뭐 몇 달러에 해당하는 걸 사게 된다면 개인이 국채를 사게 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와 브릭스 국가들의 탈달러의 추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다. 예. 그래서 미국 대변인은 브릭스가 근본이제를 도입하고 미국 국채를 버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다음으로 가장 좋은 조치는 미국 달러를 현대화하여 사용하기 쉽고 거래 결제가 빠르며 블록체인에 기반을 두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고 설명했다. 예.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 달러를 기축 통화로 유지하려는 계획입니다. 더 많은 돈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달러를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유용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고 그것을 지니어스 법으로 이 코인에 대해서 완전 법제화를 한다는 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어떤 그 뭐예요? 그 기축 통화 전쟁에서 달러가 좀 위험해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아예 그 CBDC처럼 국내에서만 CBDC는 어떻게 본다면 국내에서만 쓰잖아요. 그거 뭐 협정을 맺어야 외국에서 쓰게 되는데 아예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 누구나 그 스테이블 코인을 살 수 있게 만들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개인적으로 뭐 100달러에 해당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게 된다 그러면 내가 개인으로 샀지만 미국에는 그만큼 개인이 미국 국채를 사서 미국의 달러에 대한 지위권을 계속 강화시키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손쉽게 그 블록체인 화폐를 전 세계에서 개인이건 기업이든 뭐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듦으로써 미국 국채가 기존에는 어떤 나라가 사고 어떤 기업이 국채를 사게 됐지만 개인이 막 다 미국 국채를 사게끔 만들어가지고 그 달러의 값어치를 계속 유지하게 만들려는 전략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아예 법제화를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예. 그리고 뭐 그 7월 19일 기사를 보게 되면 뭐 미국 스테이플 코인 지니어스법에 도널드 트럼프가 사인을 했다. 이런 기사가 떴고. 예.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완전 담보 의무화 상환 청구권 보장이라고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밑그림 나왔다는 기사도 7월 23일 파이낸셜 뉴스에서 이렇게 떴습니다. 한국도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만든다는데 그래서 보게 되면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과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보면 CBDC 같은 거고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은 무너져 가고 있는 달러를 다시 경쟁력을 그 강화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은 스테이블 CBDC가 성공할지 못할지도 모르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도 똑같은 이름으로 하지만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은 국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축 통화가 아니죠. 그럼 CBDC 용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CBDC 용도가 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CBDC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딸,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의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다 쓰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순간 미국은 계속 내가 개인이 국채를 사는 것처럼 되는 거니까 달러의 지위권을 계속, 뭐예요.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제전쟁의 일환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몇 가지 기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 다양한 시각으로 좀 보자 합니다. 물론 위원장님도 이렇게 얘기한 것도 보면 결국에는 그렇게
어, 뭐 가겠지만 미국의 상황은 이렇다는 거죠. 지금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컴퓨터가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강제 로그아웃이 됐나?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뭐 다시 들어오실 것 같고 일단 그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여기까지 이렇게 그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그레이트 리셋이 사회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완벽하게 디지털 형식의 그 화폐가 도입이 돼야 되는 거니까 미국이 먼저 나서가지고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면서 이제 디지털 화폐가 완벽하게 도입을 하게 되는 이 발판을 마련을, 어, 뭐 어떤 지금까지 투자 수단으로서의 어떤 그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이제 범용 화폐로서의 디지털, 화폐가 나와서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그레이트 리셋에서 사용이 되고 디지털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트랜스 휴머니, 뭐 사람들이 트랜스 휴머니 되고 메타 세상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사용할 디지털 화폐가 되는 것이며 동시에 지금 보게 되면 미국의 달러 패권, 미국과 중국과의 경제 전쟁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의 그 지배력이 약해되는 상황에서 어, 그 달러의 지배력을 다시 한번 강화하기 위해서도 그 미국의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화한 거를 법적으로 이렇게 그 승인했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고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들리시죠? 예, 예. 네, 컴퓨터가 좀 버벅거리는데, 자, 지금, 제가 지금 컴퓨터가 지금 안 되면은, 이렇게 나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전력량이 부족해가지고 막 스마트폰을 충전을 못 하는데,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가상화폐밖에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어떻게 사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재난이 왔을 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표면적으로 어떤 디지털 화폐를 이용해가지고 무너져가는 어떤 달러 패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한다. 이것은 약간 어떤 명분이라고 보고, 어, 이 AI를 서로 경쟁하죠, 지금. 서로, 뭐, 러시아, 중국, 미국, 이 모든 나라들이 뛰어들어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것의 어떤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 그것이 활성화되고, 제도화되고, 사람들의 어떤 일상에, 그것이, 하나의 어떤, 거대한 흐름으로서 적용되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화폐의 주도권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디지털 화폐가 하나의 일상이 되고, 그렇게, 전 세계가 그런 흐름으로 가겠죠. 그래서 미국, 중국이 서로 경쟁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서로 어떤 패권이나 아니면 서로 어떤 서로의 어떤 화폐 체계라든지 아니면 서로의 패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서로 경쟁한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은 아니고 물론 그 관료들은 서로 경쟁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이 관료를 뒤에서 컨트롤하는 집단은 그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하게끔 한 다음에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고 어떤 세상을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가게끔 이끈다라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그 서로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뭐 러시아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드론이라는 기술이 엄청나게 전쟁에서 기술 경쟁을 하면서 굉장히 발전하고 자, 이것이 민간 부분에 도입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떤 그 자신들이 고용한 어떤 관료라든지 아니면 하수인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들의 어떤 욕망이나 어떤 욕구를 이용해서 어떤 경쟁이라든지 이런 걸 유도하고 결국에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뭐 이들이 그 방향으로 원해서 가든 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끌려가게 되든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지금 모든 것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어떤 패권 싸움이라든지 어떤 나라들과 국가들 간의 어떤 경쟁은 눈에 보이는 것일 뿐이고 그 이면에는 어떤 방향으로 이전 세계의 어떤 그런 뭐 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화폐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방향으로 그것들을 이끌기 위한 큰 그림이다라고 봅니다. 네. 예, 지금 보게 되면 뭐, 그 관세 전쟁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예전에는 그리고 전쟁 같은 것들 그리고 또 그 경제 전쟁들 이런 것들이 정말 뭐 다극화 체제로 가서 이것을 만들기 위한 것인가 이렇게 봤는데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1973년도에 로마 클럽이 얘기했던 그 전 세계를 열등분으로 로컬화하려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계속 보이면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전쟁과 분쟁 그리고 경제 전쟁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지금 만들고 있는 어떤 코인 전쟁까지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미국은 뭐 북미 뭐 그리고 뭐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뭐 해가 세계 10개 권역으로 나누지잖아요. 그렇게 만들려는 수작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약간 일본과 미국의 관세 전쟁이 있고 한국은 입장이 약간 일본과 약간 비슷한 그 스탠스를 취하게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결국엔 이 권역 중에 한국과 일본은 같은 권역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 로컬화 하기 위해서 막 뭔가를 막 자기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뭐 스테이블 코인도 그런 그 전략 안에 뭐 들어가 있는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